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이야기들의 나무로 향하고는 한다. 그곳에서는 어찌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지. 이 세상 각지에서 모인 이야기들이 밤새도록 무더위를 벌이면서 향기로운 음료를 마시며 지칠 줄 모르고 자기 삶에 대한 수다로 거대한 나무 속의 공간을 가득 채운다. 단 한 번도 같은 선율이 반복되는 법이 없는 현란한 음악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이야기들, 지금까지도 되풀이되는 이야기들,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서로를 만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그 풍경이란, 정말 나같이 솜씨 없는 평범한 이가 그걸 어찌다 말할 수 있을까?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냐고? 그야 제각기 다 나름의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들처럼 그들에게도 형태와 특징이 있다. 어떤 이야기는 그저 평범한 요정이거나 아름다운 반인반수의 모습이고, 어떤 이야기는 동그란 단추 모양이며, 또 어떤 이야기는 펠트천으로 짜인 인형이거나 몇 천 년은 되었을 것 같은 바위의 부조 같으며, 송화가루로 이루어져서 뭉치고 흩어지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이야기들은 심지어 동물인지 식물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다. 몸집이 대왕고래보다 몇 곱절은 큰 이야기도 있고 생쥐의 눈보다 작은 이야기들도 있다. 그러니 형형색색과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크기와 모양을 갖춘 그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인 이야기들의 나무가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지, 그리고 그곳에 깃든 마법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말을 하려면 입만 아플 것이다. 일단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빛도 어둠도 없는 우주와 같은 공간에 자리한 이야기들의 나무는 마치 거대한 섬과 같아서 수천 가지처럼 내려있는 그 뿌리들 하나하나가 닿는 곳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강줄기가 흐르고, 수만 줄기로 뻗어있는 우람한 가지마다 초승달부터 금음달까지 가지각색의 시간을 나타내는 이 세상의 모든 달들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네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조합은 모두 각기 또 다른 세상들이다. 그럼 그 무수한 세상들에서 온 이야기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 바로 이 이야기들의 나무에서다. 속이 텅 비어있는 거대한 나무의 기둥에는 별빛으로 수놓아진 등불이 영원히 반짝이며 연회장을 밝힌다.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어울려 춤을 추다가 지친 이야기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들은 기둥 가장자리를 따라 덩굴처럼 길게 늘어진 나무의 안쪽 뿌리를 탁자와 의자 삼아서 걸터앉아 목을 죽인다. 그러다가 한숨 돌려야겠다거나 좀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는 이야기들은 나무 꼭대기로 향하는 층계를 층층이 올라가 방이라고 불리는 작은 구멍들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의 나무에 있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가 세상의 달들이 강물에 비치는 1000개의 강에 빛나는 1000개의 달들의 밤인 것이다. 이 나무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문지기 위그너, 이 또한 기구한 이야기를 지닌 목각 난쟁이 친구인데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그에 대해 소개하겠다. 그 친구가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내가 올 때마다 계속 이 나무 안으로 들여보내준다는 것이다. 언젠가 고슴도치 머리에 메추리의 날개를 가진 이야기 웬펠팅어를 만나 그의 말하는 지팡이에게 들은 것인데, 그 지팡이가 알기로는
이 나무를 운 좋게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원할 때마다 방문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단골 카페를 드나들듯이 이곳을 오갈 수 있게 된 걸까? 언젠가 한번 문지기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야겠다. 늘 정신없이 바쁜 그 친구가 나와 길게 말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이 이야기들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스크룬하이라는 젊은 모크샤에 대한 것인데 내가 마침 그 전설의 주인공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으니 어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고로 어떤 이들은 모크샤라는 신성한 종족이 고대 용의 후손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보니 오히려 불사조나 동방의 붕새, 장자의 소유의 편에 나오는 그 전설 속의 새를 닮은 것도 같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참아낼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만 진정한 모크샤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나는 궁금증을 견딜 수 없어 그의 위험이 주는 두려움을 삼키고 사정을 묻기로 했다. 난생 처음 모크샤의 장대한 모습을 본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는 이야기들의 나무 맨 꼭대기 가지에 조용히 앉아 자줏빛과 황금색이 오묘한 무늬를 이룬 부리로 금강석같이 첨예하고 찬란한 겉비늘과 진주처럼 온화하게 빛나는 속깃털들을 다듬고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마치 솔잎에 있는 바람처럼 조용했기에 아마 무도회에 한창 정신이 팔려 있었던 다른 이야기들은 그가 이 나무에 왔는지도 미처 몰랐을 것이다. 때마침 나는 나무 꼭대기층에 있던 작은 방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를 마주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모크샤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타오르는 흑갈색 불꽃과 같이 아득한 그의 두 눈동자란 정말이지 그가 나를 바라봤을 때처럼 심장이 떨렸을 때도 없었을 것이다. 다른 이야기들로부터 익히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모크샤 자체가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존재인 만큼 역시 그가 자신의 세상에 출연한 이야기 또한 범상치는 않았다. 다른 시간과 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전설적인 자답게 그는 이야기를 펼치는 방식 또한 남달랐다. 나는 황송하게도 그의 부리에 손을 얹는 영광을 누렸고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날개를 펼쳤다. 촤르르 열리는 그의 겉비늘이 마치 일렁이는 파도에 반짝이며 부서지는 달빛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너무도 눈이 부신 나머지 나는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나는 감은 두 눈으로 정말이지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젊은 모크샤가 살아온 그 엄청난 나날들을. 스크룬하이가 날개를 펼치는 순간에 나의 의식은 이미 그의 생이 있었던 시간과 공간에 다녀왔던 것이다. 그건 말이 필요 없는 이야기였으며 그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내가 체험한 그의 역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것인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들의 나무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오로지 날갯짓을 한 번 했을 뿐이었다. 경이로워하는 나의 얼굴을 보고 그는 웃으며 적어도 나는 그가 웃는다고 느꼈는데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세상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여행자이며 진실되어 보이기에 그의 기억에 초대했다고 밝혔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겠다고 했다. 새벽달이 빽빽한 나뭇잎들을 푸르게 비추고 그가 마침내 저 수평선 너머로 날아올라야 할 시간이 올 때까지
나와 스크룬하이는 호기심 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을 끝없는 이야기들로 수놓았다. 그가 덧붙여 이야기해준 고대로부터 활약해온 예전 107의 모크샤들의 전설들만 하더라도 어찌나 대단하던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난생 처음 만난 108번째 모크샤 스크룬하이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이니 그건 다음 세상에 달이 뜰 때 이어나가도록 하겠다.